저는 GS건설의 조직개발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승환 책임이라고 합니다. HR 업무 한 지는 한 20여 년 됐고요. 주로 이제 HRM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 초에 HRD 쪽으로 업무를 바꾸고 지금의 조직개발팀 팀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GS건설이 아파트 같은 건물, 빌딩, 화학공장이라든가 발전소 같은 쪽을 이제 많이 짓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새로 관련이 없더라도 신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조직개발팀의 경우에는 교육하고 조직문화 업무를 주로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GS건설이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으로 이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따라서 조직개발팀에도 이제 회사가 이제 요구하는 게 구성원들이 이제 이전에 안 가지고 있었던 역량을 새로 개발을 하고 기존 역량을 좀 배양시키는 그런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도 기존의 건설 사업에서 일하던 방식이 아니고 빠르고 가볍고 신선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저희 팀에 이제 맡겨진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뭐 회사 CEO님도 그렇고 그룹 회장님도 그렇고 새로운 변화의 협업 툴이라든가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디자인 싱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우선 임원급하고 리더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임원 리더들을 모셔놓고 이런 비슷한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반발이나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20여 년간 HRM 업무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젊을 때 또 HRM이 HRD하고 이제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생각보다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었던 게 HRM하고 HRD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다. 서로 섞이긴 어렵고 그게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태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굳이 HRD로 이제 이동을 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저작년 말에 이제 조직이 좀 바뀌면서 저한테 이제 조직개발팀 교육 쪽이죠. HRD 업무를 이제 맡으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또 스타일이 이제 샤이한 스타일입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나서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랬습니다. 당신은 아마 HRD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일부 또 동료 후배들은 얘기를 해주기를 오히려 요즘에는 정상의 시대가 아니라 비정상의 시대, 어브노멀의 시대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당신이 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격려의 얘기도 해주기도 했었고요. 어쩌면 제가 HRM만 한 20여 년 하고 HRD 쪽 이제 새로운 팀장 역할을 주는 걸 보니까 제가 그렇게 오래 HRD 팀장 업무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어쩌면 한 1년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바뀌거나 잘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는 동안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팀장으로 있는 동안 후배들이 자유스럽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제 만족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그리고 제가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제 후배들이 저한테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년에 팀장이 되기 전에 선배 임원이 저한테 찾아와서 부하 직원하고의 갈등, 이 문제가 많다. 리더십을 진단했더니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더라.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원원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저의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선배 임원한테 드렸고요. 하필이면 제가 이제 그 시점에 이제 팀장이 됐었죠. 그러면서 아우 잘 됐다.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원원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원원원을 시작하자고 할 때 아마 직원들 반응이 뜨뜻미진했습니다. 저 밑에 있었던 파트 리더 한 명은 팀장이 팀원들하고 원원원을 자주 하는 순간 중간에 소통 채널이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오히려 팀장한테 소원수리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될 수 있어서 조직 운영하는데 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뭐 또 다른 직원들은 어차피 뭐 서로 보고한다고 수시로 만나는데 굳이 시간을 정해서 만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이제 반응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뭐 준비한 만큼 한번 시작을 해봤었고요. 해보니까 리더 입장에서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가 후배들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가져온 내용의 이면에 흐르는 맥락들 이런 것들을 원원하면서 제가 거꾸로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후배 직원들, 부하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형적인 이제 보고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이 고민했던 부분을 막상 저한테 공식적으로 보고할 때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원어원 하면서 본인이 최근에 했었던 중요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 이들이 꽤 진지하게 고민했었던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미팅 노트에 계속 기록을 해놓고 제가 그 과제를 또 나중에 개발할 때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리더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직원들 인사는 인사 부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인사는 바로 소속된 팀장 리더가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직원 인사에는 일도 있고 직원들의 개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바로 도움은 줄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들의 이제 고민을 들어주는 기회, 그것만으로도 리더 역할을 좀 꽤 좋게 이제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GS건설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LG전자, CJ 쪽 근무하다가 이직을 이제 2번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이제 법학이다 보니까요. 처음에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약간 이제 매너리즘이 생기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과정에서 동기였던 친구가 저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거기 이제 입사한 회사가 이제 LG전자였고 거기가 이제 하필이면 HR 부서였습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사업본부 인사팀이었습니다. LG전자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본부도 인원이 막 2,3천 명 됐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어느 정도 하고 적응을 할 시점에 이제 본사 쪽으로 이동할 기회가 있어서 이동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했었던 업무가 해외 쪽 인사 업무였습니다. 그 업무를 이제 하고 있다가 대리급 혹은 이제 과장쯤 되니까 좀 더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하는 욕심이 좀 많아졌었는데요. 그 시점에 CJ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었고요. CJ에서도 그 부분을 좀 새로 셋업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CJ에서 글로벌 HR 업무를 하게 됐었고요. 처음에 LG전자에서 CJ로 옮길 때도 같은 HR이니까 회사 옮겨도 크게 뭐 일하는 방식이나 뭐 그런 거 차이가 없겠지 생각했었는데 막상 옮겼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HR 안에서 쓰는 용어들 자체도 완전히 다른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용어 익히는 것만 해도 한 2, 3개월 정도 소요됐었던 것 같고요. HR 안에서 조직을 꾸려가는 방식, 그 다음에 직원들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기준, 이런 것들도 방향성도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무였지만 내가 오히려 이제 HR하고 다른 업무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세 군데를 이직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내적인 업무에 대한 동기, 자극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질 때 그런 이직에 대한 생각이 생겼었던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리더하고의 이제 관계, 그다음에 한 세 번째는 그 회사의 이제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동기나 부여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을 때 이직을 이제 고민하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 HR과 그다음에 중견기업 혹은 스타트업 HR은 장단점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HR의 장점은 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웰메이드된 HR 플랫폼화해서 조금 편하게 일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 HR은 규모가 크고 HR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R로서 좀 짧은 기간 다양한 HR 경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좀 하기는 어려운. 어쨌건 대기업은 이제 보수적이고 뭔가 미리 검증된 툴을 적용을 하니까 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굳이 뭐 후배들이 이제 물어보면 대기업 HR이 반드시 먼저 겪어야 되는 경험은 아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 HR에서도 그 CEO가 가진 마인드나 그 조직이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HR로서의 괜찮은 트렌드를 인식시키고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 조직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HR 출신 직원이 3분의 1 뿐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현업의 사업본부의 엔지니어 출신 인력들이 3분의 2입니다. 그 직원들이 고민거리를 얘기할 때는 다른 HR 출신 직원들 대비해서 내가 빨리 좀 경험을 쌓아서 전문성을 쌓아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친구들 경력이 10년이 넘는데 HR에 온 지는 짧게는 2, 3년, 길어야 이제 4, 5년 정도 되니까 그때 이제 아주 초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당신은 엔지니어라서 현업에서
사업을 직접 경험을 했었고 사업에 있는 현업 매니저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었고 사업이 돌아가는 논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기존의 HR만 계속 해왔던 직원들이 가질 수 있는 좀 보수적인 측면, 변화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측면을 당신들은 오히려 유연하고 변화에 더 수용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HR 출신 직원들 대비해서 더 높은 역량을 쌓을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제가 봐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엔지니어 출신 인력들이 HR 출신 인력보다 훨씬 변화에 수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어쩌면 제가 조직개발팀에서 새로운 또 시도를 할 때 그 직원들의 수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 HR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자격증 혹은 뭐 석사과정 같은 HR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거치는 게 좋은가 이런 이제 질문도 이제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답변하는 거는 오히려 자격증이나 뭐 석사과정을 밟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이 기업 현장에서의 HR 전문성을 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회사를 세 군데 옮겨 다니면서 사업본부 HR, 그 다음에 본사 HR, 그 다음에 그룹 HR이라고 할 수 있는 지주사 HR에도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좀 다른 성격의 HR 조직에 있었을 때 가장 만족스럽고 제 HR의 효능감을 가장 많이 느꼈었던 때가 사업본부 HR에 있었을 때입니다. 어쩌면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때 가장 저희 이제 존재감도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때 현장에 있었던 현업의 매니저들, 뭐 직원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같은 높이에서 대화를 하고 제가 좀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드려서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약간의 이제 만족도, 뭐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순간 내가 그래도 HR로서의 뭔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실제로 기업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HR러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현장에 가까운 HR 조직에서 현장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R로서 지나치게 큰 욕심, HR 스스로의 만족감, 자화자찬을 위한 이제 일들을 하면 안 된다.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저희가 HR 쪽에 경력 사원을 자체적으로 뽑으려고 면접을 했었는데 그 직원한테 당신의 HR로서의 철학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내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었던 것하고 꽤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어쩌면 HR이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HR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구성원들을 어쩌면 불편해하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HR은 어쩌면 욕심을 좀 버리고 구성원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에 많이 집중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HR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구성원들이 이제 경험,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구성원들이 저를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선한 경험, 좋은 경험을 했다 이런 상황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회사에 있건 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새로운 이제 경력을 밟더라도 저와 같이 하는 동료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고 좋은 역량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계속 이끌어가고 싶습니다.